펄프 어드벤처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정말 엄청난 인기였는데 지금은 좀 잊힌 장르죠. 근데 말이죠. 이 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그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도대체 왜 어떤 모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재미있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서 우리 한번 펄프 픽션의 황금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거의 잊혀진 소설 한 권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이 바로 피터 더 브레이즌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모험의 DNA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대한 모험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영웅이죠.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전형적인 그야말로 펄프 소설의 주인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피터 무어, 이 사람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보면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무선 기계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고 온갖 험한 바다를 다녀본 베테랑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순수한 모험 정신, 호기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독자들이 이 캐릭터에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웅만 있으면 이야기가 되나요? 아니죠. 그 영웅이 활약할 무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소설이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요. 배경이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또 다른 등장인물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바로 모험의 세계입니다. 이야기는 192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당시 서양 사람들 눈에는 이국적이면서도 뭔가 신비롭고 또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보였겠죠. 일상에 지친 독자들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아주 완벽한 무대 장치였던 셈입니다. 상하이의 와이탄, 사악함이 밤에 날개를 타고 실려온다.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하죠.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의 겉모습 뒤에는 어둠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양쯔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강이 아니에요. 거대한 급류, 뾰족한 바위들. 이게 전부 주인공이 목숨 걸고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 그 자체가 거대한 시련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당의 소굴, 도둑맞은 삶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모든 게 진홍색 점토에서 스며 올라온 핏빛으로 물들어 있대요. 상상만 해도 으스스를 하죠? 이곳이 바로 모든 악의 심장부이자 우리 영웅이 반드시 파괴해야 할 최종 목표라는 걸 이 핏빛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웅도 있고 멋진 무대도 마련됐어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그렇죠. 다른 등장인물들이죠. 이 이야기의 톱니바퀴를 굴리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펄프 픽션의 여성 캐릭터들을 보면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주인공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위기에 처한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매력적이라서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판파탈이죠. 사실 이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주인공을 더 영웅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종의 이야기 장치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웅이 빛이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야겠죠? 바로 절대악, 회생용입니다. 이 인물은 그냥 나쁜 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도둑맞은 삶의 도시의 지배자이자 묘사를 보면 거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영웅에 넘어야 할 거의 신화적인 존재 같은 거대한 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재료는 다 모였습니다. 멋진 영웅, 신비로운 세계, 그리고 무시무시한 악당.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재료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문제죠. 독자들이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 스릴 넘치는 레시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펄프 픽션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보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효과적이에요. 자, 1단계. 한 여인이 위험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2단계. 우리의 영웅이 기적처럼 나타나 그녀를 구해냅니다. 3단계. 당연히 악당들이 쫓아오겠죠?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4단계. 악당의 본거지에서 모든 걸 건 마지막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거죠.
어때요? 이 4단계만 따라가면 독자들은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강력한 스토리 엔진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거의 100년도 더 된, 어떻게 보면 되게 낡아 보이는 이 공식 있잖아요. 이게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모습만 살짝 바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 이국적인 배경,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구출. 어떠세요? 이 조합,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인디애나 존스, 007 제임스 본드,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는 수많은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들. 이 모든 이야기의 원조가 사실은 100년 전의 이 펄프 소설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에 아직도 열광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구원해줄 멋진 영웅을 기다리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현대판 피터 더 브레이즈는 누구인가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